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장중에 1조 정도 매도를 쳤습니다. 매도를 치는데 장 마감하면서 8천억 정도로 유지하고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종목 선정이나 매매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당일 강한 종목 위주로 하고, 아니면 이런 식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을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됩니다. 돌파 매매라든지 고점에 있는 종목을 이럴 때는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점에 있는 종목이나 높이 있는 종목은 매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 돌파 매매라든지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현금을 챙기고 한 발 물러서서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고점을 못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밀리면은 이제 이중 고점이 쌍봉으로 하고 조정을 받는 거예요. 조정이 이런 825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목은 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은 더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종목들이 압축이 되는 겁니다. 강한 테마가 붙거나 강한 종목 쪽으로 계속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약한 종목들은 흘러내리고 아니면 하락하는, 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은 그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약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좀 현금화 시키고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자금을 마련하셔야 된다. 약한 종목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흘러내린다거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는 절대 자제하시라. 그리고 일정 부분 현금화를 챙겨 놓는 것을 조금 권해드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서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 준다면 반대로 지수는 상승이 나오겠죠.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가 강하게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시장은 좀 강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꺾여 내려온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이 그나마 버텨주는 게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이쪽에서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은 하락은 불가피하다 보여주고요. 만약에 반도체나 이쪽에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면 시장은 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상승 나오는 패턴들이 보면 신고가 패턴이에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자리를 뚫어주고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패턴들이 프로그램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보여요. 이런 패턴들은 시장이 좋을 때도 나왔지만은, 지금처럼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조정을 보이려는 기운이 보일 때는 이런 패턴들을 해야 돼요. 강한 종목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수급이 확산되지만, 시장이 약하고 시장이 조정의 기운이 돌 때는 수급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더 강한 종목, 더 센 종목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약한 종목이긴 하나 이런 돌파를 나오는 거죠. 신고가로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런 패턴의 유형에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음 주에 양봉을 그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준다면 시장은 조금 잡아주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셔야 된다. 만약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하려면 이런 좀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승률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니까,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고점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 한 번 더 쳐주면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이런 구간에 있는 애들은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좋아요.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의. 근데 지금 현상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반드시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잦은 매매 하지 말고 강한 종목 있으면 매매 하자라고 제가 벌써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장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종목을 압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상승 이후에 행보 패턴이나 다중바닥 패턴이나 이중바닥 패턴을 이제는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종목이 나빠서가 안 본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매매를 쉬거나 아니면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을 보겠다. 물론 그전에도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했지만
주식 시장에는 초보자분도 계시고 뭐 중급자분도 계시고 고수분도 계시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모두가 해피하잖아요. 사가지고 들고만 있어도 상승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제는 그 구간이 아니라 조금은 조정의 기운이 보인다. 이제는 어쩌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시장이 조정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여기를 넘어서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이쪽에서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반도체, 이쪽에서 뭔가 강한 모멘텀을 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다른 섹터에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든지, 그래야 이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지가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최선에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조금 조심하고 시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인드 세팅을 좀 새로 하시고 매매를 많이 하는 쪽보다는 좀 현금 보유를 하시고 조금 기다려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티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안 빠지죠. 이렇게 하단밴드 지지하고 상승 이후에 다중바닥 만들고 여기서 내려가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이 나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예측 매수를 한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저점을 지지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상승할 때니까 이런 데서 예측 매수를 하는 거예요. 미리 수를 내다보고 여기서 저점 받고 올라갈 거니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 매수. 뚫어주고 확인하자고 하면 이게 돌파 매매가 되는데, 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순간에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다시 하락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잘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 중수 이상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락장에서는 초보자들은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이런 종목이 있는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하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타기를 하지 마셔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자, 지금도 시장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시장보다 강하잖아요. 고점에서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는 종목들은 종가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상승하는 걸 예상을 하고. 그럼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조정의 기운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이렇게 빵 뚫어가지고 상승을 보인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갭상승이 나오고 상승한다면 단기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승장이나 박스권 장세나 하락 장세에서 매매를 다 하려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다 알아야 돼요. 시장에 맞춰가지고 매매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그런 스킬이 부족하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매매 횟수를 줄이면서 강한 종목을 찾아가는 흐름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한가 종목으로 집중이 많이 돼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강세 종목 위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상한가 종목이죠.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죠. 테마 종목. 최근에 지금 많이 없는 소금 관련주라든지 농산물 관련주라든지 카페에 들어가면은 테마 주요 섹터, 관심 섹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지수 종목들을 우리가 보고 매매를 하시든지, 상보 종목이 흑연 관련주로 대상주로 움직였잖아요. 시장이 강할 때는 상보가 1등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상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정 종목, 태균 BK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이 치고 가줘야 되는데 오늘 안 갔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 종목도 내일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이렇게 상 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테마주라 그러면 흑연 관련주로 상보가 움직였고 태균 BK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오늘 태균 BK가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분차트 보시면 계속 행보만 했어요. 1등주가 치고 가면 2등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상승을 보여주는데 행보만 보였어요. 근데 월요일 날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초보자들 좀 힘든 거예요. 테마주는 무조건 1등주만 매매하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1등주가 2등주가 되고 2등주가 1등주가 되고 이렇게 테마 내에서 순환을 하거든요. 1등주, 2등주, 1등주, 3등주가 바뀌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 시장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 그러면 차라리 한 발짝 물러서서 쉬는 게 오히려 답이다.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자,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 프로그램 매수나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매하셔라. 상한가 종목 중에서
대장주를 매매하셔라. 상한가 종목 중에서 테마가 있는 종목, 개별 상한가보다는 테마가 있는, 테마를 엮여서 상한가 간 종목에서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변곡의 지점에 와 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조리 끌고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다 끌고 내려가 버리기. 뭐 5일선, 11선, 20일선, 60일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뚫고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크게 부각이 안 된다. 개별 재료는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없다. 큰 그림의 주도주 테마나 아니면 강한 테마나 강한 이슈가 있거나 시장에서 주목하는 섹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쪽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지,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또 종목들이 확산이 나오기 때문에 될 만한 종목들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이번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종목을 좀 압축하면서 강한 종목으로 똘똘한 놈으로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좀 조심하면서 종목을 압축하고 매매 횟수를 좀 줄이면서 시장을 지켜보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드셨다면 또 역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